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강기정, 김유정 그리고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하여튼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를 볼 텐데요. 이번 주도 굉장히 뜨거웠었죠. 예, 그렇죠, 진 의원님? 예,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진 의원님 하실 얘기 굉장히 많을 것 예, 같아요. 아니 뭐 요새 일어나기가 겁납니다. 늘 뭐가 터져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겁납니다. 자,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 무엇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민간인 사찰과 그리고 정권 실세의 비리 은폐 의혹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 보고를 어떻게 묵살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공세인지 국정조사 사안인지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인지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즉각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 진위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범법자가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더 이상 불확실한 첩보 생산 기술자의 농간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청와대 특검반 파문 일파만파, 김태우 폭로 파장 어디까지 갈 것인가입니다. 전 청와대 특검 반원이었죠. 김태우 수사관이 파견 당시에 작성한 첩보 내용과 문서를 가지고서 연일 폭로전에 나서면서 전국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처음엔 청와대와 김 수사관 사이에서 진실 공방이 오가다가 이제는 자유한국당까지 폭로전에 뛰어들면서 이 정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김 수사관 개인의 비위 의혹을 덮기 위한 일탈이다 이런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청와대 특검반의 조직적인 민간인 사찰로 있다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오늘도 아마 뜨거운 토론이 될 것 같은데요.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진 의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저는 이 김태우 사관의 이 폭로는요. 일단은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네. 과연 촛불 정신에 기반해서 정치를 하고 있나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진실 여부에 따라서는 뭐 지금 청와대나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인 일탈일 수도 있겠으나 네. 지금 드러난 것만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심각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겁니다. 그리고 이미 박근혜 청와대에서 이런 비슷한 일을 했던 김기춘 비서실장은 감옥에 계십니다.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감옥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왜 갔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그걸 알고도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이 했다면 이거는 훨씬 더 가중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국민들의 분노는 더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나온 문건에 나온 내용들만 봐도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우리 내용을 모르지만 제목만 보더라도 조선일보, 홍석현 회장, 뭐 우윤건, 변양균 쉽게 하면 그 청와대 내에 있는 분들과 정적이 될 수 있는 사람 내지는 가장 비판적인 언론 뭐 등등 홍준표, 뭐 최경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정말 어떻게 촛불 정신에 태어난 정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나? 이제 하나하나 따져볼 테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최소한 민정수석인 조국 수석은 부하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될 텐데 지금 조국 수석은 말이 없습니다. 뒤에 그 SNS에 그렇게 많은 뭐 경제 뭐 많은 글들을 쓰시는 분들이 정작 자기 문제가 터지니까 꿀먹은 번이가 됐다. 저는 이것도 저는 문재인 청와대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먼저 김 의원님, 이게 개인 일탈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민간인 사찰로 봐야 됩니까? 그 두 가지가 저는 병행이 되어 있다. 혼합돼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김태우 수사관이 지금 6급인데 검찰에서 파견 나온 셈이죠. 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다 그러대요. 그런데 그랬으면 애초에 시작부터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우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이 소위 감찰반이라고 하는 그 그룹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촛불 정신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데 왜 굳이 사람이 그렇게 없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우선 들고요. 시작이 잘못된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 김태우 수사관이 어쨌거나 이 문제의 시작은 본인의 비위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그런데 뭐 그 본인의 어떤 그 건설업체와의 뭐 그 골프 접대랄지, 그다음에 본인이 또 이제 본인이 그 담당하고 있는 과기정통부에 뭐 5급으로 가려고 했던 어떤 인사청탁이랄지 뭐 이런 것들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에 대해서는 이 김태우 수사관이 뭐 그게 잘못된 것이랄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그러나 내가 청와대에서 겪은 이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일도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대한 억울함도 호소하고 싶다랄지 그런 것들이 조금 부연 설명이 됐더라면 이 김태우 수사관이 어떤 말에 좀 더 신빙성이 주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한편 들어요. 네. 근데 본인에 대한 어떤 반성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이 정권이 본인을 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첩보를 올렸기 때문에 나를 쫓아낸 것이다라는 본인의 억울함만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청와대나 여당은 이 범죄 혐의자의 네. 이 비위를 가지고 그거를 덮으려고 하는 이 허위 그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는 이 김 수사관의 말에 언론도 놀아나고 있고 국민들도 속고 있는 것이다. 야당도 네. 부안해동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의 비위는 비위이지만 또 하나는 청와대 대응도 굉장히 어설프고 굉장히 이렇게 아마추어일 수 있을까. 그리고 네. 오락가락했고 해명도 계속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굉장히 감정적인 대응. 그래서 소위 청와대의 비서실장, 그다음에 뭐 국민소통 수석이랄지 비서관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정도의 대응밖에 하지 못할까라는 네. 그런 안타까움이 우선 들었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게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깨끗합니다. 우리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찰의 DNA가 애초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유전자 변형이 일어났을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한국당에서 그 얘기한 내용들도 굉장히 하나하나 살펴보면 네. 사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그 청와대 해명도 매번 달랐고 네. 또 조수석한테 보고된 부분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뭐 야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 뭐 국조 특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선은 개인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는 비위대로, 네. 그리고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또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청와대 해명이 석연치 않다면 저는 이거는 검찰의 수사로 가야 된다. 분리해서.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김유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대체 김태우 수사관을 왜 이명박 박근혜 때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을 또 썼냐. 네. 이 문제는 좀 두고요. 그건 뭐 좀 진짜 왜 쓴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썼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해당 부처에서 검찰, 경찰, 국세청의 추천을 받아서 네. 추천을 받은 사람을 보통 쓰게 되는데 이제 그 점은 왜 썼는가 이건 놔주더라도요. 네. 저는 이 사건을 지난 목요일 이후에 곰곰이 저도 좀 들여다봤는데 그렇겠죠. 예. 이명박 박근혜 때 습관적으로 민간인 사찰하고 불법 첩보 활동했던 김태우 수사관이 오버한 겁니다. 이건 오버를 해서 막 이것저것을 첩보 활동을 한 겁니다. 왜 제가 그걸 확신을 갖게 됐냐면 아, 그래요. 네. 111사건이라는 그 자유한국당에서 폭로한 문건에 보면 네. 그 문건 중에 예를 들면 그 홍준표 관련 사찰했다, 조선일보 관련 사찰했다, 뭐 이런 것은 보고서가 올라오면 특감반장, 이인걸 특감반장입니까? 거기가 하지 마 하고 폐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예를 들면 작년 8월에 썼다는 한국거래소 관련 첩보 보고서가 있어요. 김태우 수사관이 쓴 보고서. 네. 근데 한국거래소는 그쯤에 이미 민간기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공공이 아니니까 또 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특감반에서 하지 마라. 지시를 해서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 104건 중에요. 지금 그 고건 총리 장남 아들이라는 네. 그 비트코인 관련 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 건 한 건만 제가 지금 104건을 뭐 대충 다 봤는데 그 한 건만 이것이 민간인 사찰이냐 아니냐의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청와대 해명은 비트코인 관련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비트코인 단체의 대표가 고건 아들이어서 그 아들에 대한 합법적 적법한 절차를 통한 정보를 그냥 얻는 정도다. 네. 이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어떤 음모적으로 추적해서 사찰한 게 아니다. 예. 이렇게 하고 볼 때 지금 104건이라고 하는 그 104건이라고 폭로했던 자유한국당에서 그 내용을 보면 볼수록 아 역시 이건 김태호 수사관이 과거에 했던 과거에 했던 박근혜 이명박 때 했던 짓을 찌질이처럼 우리 정부에서 계속 하다가 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경고도 맞고 월권 비리 첩보활동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지적도 받다가 본인의 친구의 경찰서에 찾아가서 비리하다가 건설업자라는 건설업자 그거에 들통나서 원대 복귀하니까 내가 어떻게 이러고 죽을 수 있어? 내가 새 정권에서 내가 암행어사로 아주 갑질을 했는데 내가 이대로 못 죽어 하고 막 무차별적으로 폭로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정식적인 청와대 민정수석 라인에서 정식적인 보고라든가 지시 체계 속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지금 폭로하는 건 다. 아니 이제 첩보하고 감찰할 때는 개인의 능력껏 하고 네. 그 데스크가 의견을 모아서 오케이 하면 위로 올리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개인의 첩보 활동 104건이란 거죠. 아 자기가 그냥 그렇죠. 내 컴퓨터에다 계속 오늘 어디서 뭔 들은 찌라시 이야기. 예를 들면 이강래 도로공 사장건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국감에서 다 나온 그냥 신문에 나온 찌라시란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윤근 의원 건은 이것은 뭐 민간인 사찰회보다도 이걸 올렸는데 처리했냐 안 했냐라고 이제 하는 뭐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네. 결국 제가 볼 때는 다 좀 누굽니까? 김태우 본인 살라고 지금 나라를 온통 구렁텅이로 몰아넣고자 하는 이런 나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건 이제 너무 편의주의인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자 저는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네. 지금 김유정 의원님이 아까 잠시 지적하셨지만 청와대의 대응 방법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꾸 아니, 말이 먼저, 바뀝니다. 아니, 대응 방법 따로 이야기하시죠.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 대응을 하면서 이 답을 드리는데 예, 왜 그래요. 지금 김 의원님은 굉장히 김태우가 거짓말장이고 강 의원님. 강 의원님은 뭐 찌질이라고 하시는데 네. 첫째는 저는 찌질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방송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청와대의 윤영찬 수석이 처음에 흥분을 해가지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통 게을물 흐린다고 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윤영찬 수석은 내용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김의겸 대변인은 우리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다 추상적인 표현이고 심지어는 이 김태우 수사관이 했던 보고는 불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순물인데 왜 그러면 조국 수석까지 3건이나 올라갔습니까? 물론 이것도 더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만 박형철 비서관이 인정한 것만 조국까지 올라간 게 3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자꾸만 고건 총리 아들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핵심은 고건 총리 아들이 아닙니다. 진대의 전 장관, 변양균 전 실장 이런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야말로 민간인입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굉장히 이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이유를 들 때 처음에는 제2의 바다 이야기가 될까 봐 비트코인 광풍이 했다는 건데 예. 그러면 왜 제2의 바다 이야기 비트코인이면 왜 이 특별감찰반에 지금 말씀하시는 찌지 무슨 뭐 이렇게 불리는 이 사람한테 시킵니까? 이거는요 IT 전문가 또는 행정관 중에서도 경제 쪽에 있는 비서관 행정관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IT 자체로 보십시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걸 해가지고 조까지 올렸는지 하고요. 또 하나는 자 본질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이인걸 특감 반장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조국 수석 임 실장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3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팩트 파인딩에 대해서는 대변인이나 저는 수석이 아니라 이분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처음으로 나온 게 박형철 비서관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수사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보십시오. 아니
박관천 옛날 짧게 정대사 하십시오. 잠깐만 짧게, 박관천 짧게. 사건인데 예. 청와대가 시인했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진실이 나온 거 아니, 아닙니까? 그게하고 그렇다-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단순하게 그때도 청와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진호원님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진실을 밝혀주는 것처럼 하려면 제대로 김태우의 죄도 수사하고 자 이 김태우 라인에서 무슨 일이 났는지를 갖다가 특검도 누군데 해야지 아니, 지금처럼 잠깐만. 수원지검으로 해서 축소 수사 진호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진호님, 됩니다. 좋습니다. 찌질이니 아니니 예. 이것은 본질이 아니니까 제가 예. 뭐 그건 취소하랍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수석에 보고하는 방통위와 김현미의 갈등, 우윤군 금품도 관련 동향, 박근혜 친분사업자 부정청탁 공공회사 수령 이것은 정상적으로 처리된 감찰 활동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다음에 왜 고건총리, 진대재 전 장관 등등의 문제는 비트코인 문제는 반부패 비서관실의 고유 업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행정관 그다음에 등등등등에게 No. 팀으로 아이 들어보십시오. 네, 이야기하십시오. 조사하란 겁니다. 조사하는데 이 김태우가 과기정통부 쪽에 소관이니까 거기를 조사했겠지요. 근데 이 조사가 사찰이나 이런 것은 사람을 추적하면서 몰래 캐고 이 사람이 어디 술집 가고 어디서 여자 관계를 하는가 돈을 누구한테 받고 이게 사찰인데 비트코인 어떤 단체의 아들이 고건의 아들이 누구다. 진대재가 얼마 이거 아닙니까? 내용 봤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용 아까 보셨습니까? 아니, 내용을 모르니까, 예. 제가 그래서 이 고건 비트코인 관련된 이 부분만 민간인 사찰이냐 아니냐의 경계선에 있고 다른 것은 적법하거나 아니면 오버한 거다. 김태우 수사관이 오버한 거다. 이렇게 정리를 제가 아까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네. 이제 강 의원님 뭐 일면 그런 그 속타는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만. 아니 속타는 말 팩트예요. 아니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건 어쨌거나 여당의 입장인 셈인 거죠. 아니 여당 입장이 아니라 여기 나온 거잖아요 지금. 아니, 보십시오. 네 어디가 그렇게 팩트가 남 아닌 얘기하듯 거지. 하실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남 얘기하면 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아니 해보세요. 보십시오. 김태우 수사관은 나쁜 사람이다. 김태우 수사관이 오버한 거다. 그 청와대 책임에서 면죄부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면죄부로 했대요? 청와대가 면죄부 아니 받을 수 그러니까 있나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대응 방식이나 관리 감독은 별도로 하자 이거예요. 아니 왜 별도로 하죠? 그게 아니, 메인이죠. 그게 핵심인데 왜 보고되지 별도로 않는 하죠? 걸 가지고 폐기하라고 한 걸 가지고 지가 마치 지시받아서 한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일이 정부 이야기를 안 청와대에서 듣는 거예요. 일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청와대에 일어나요. 청와대에서 일어난 그러면 예를 들면 일이잖아요. 아니, 의원일 보십시오. 때 아니, 김유정 의원님 의원일 때 의원의 모든 행위를 다 책임져야 됩니까? 그렇죠. 아니 의원님이 책임져야죠. 국회 밖에서 어떤 사생활에서 일어난 것까지 다 의원님은 그럼 의원으로 책임 다 집니까? 아니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하지 말란 걸 한 건 아니잖아요. 김태우 그러니까 김태우 그 일이- 수사관한테 하지 말라겠잖아요. 그 일이 동네 어디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잘못해 오니까. 청와대에서 일어난 잘못해 일이기 하지 말라는 때문에. 거잖아요. 공정성을 발잡기 아니 위하면 잠시만요.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청와대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관리 감독 이야기는 다른 보십시오. 이야기라니까요? 왜 다른 이야기죠? 왜요? 그리고 그 일이 관리 지금- 감독을 제대로 했잖아요. 아니, 그 일이 하지 지금-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 보십시오. 폐기하라고. 그 일이 지금 발생한 일이 아니잖아요. 어제 오늘 발생한 아니 일이 그 아니잖아요. 당시에 폐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한 분 한 분 하는 걸로 하죠. 자, 한 그 분 하는 당시에 거. 보십시오. 뭐 김주정 의원님 얘기를 하시고 정리하시고 민간인 그다음에 사찰의 강 의원님 얘기하시고 DNA가 정리하시고. 민간인 사찰의 아, 글쎄, DNA가 없는 그런 정권이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면 내가 정리하겠어요. 김우겸 대변인이 그렇게 강변하실 정도의 상황이라면 애초에 이 전 정권에서 이쪽에 특화된 사람을 데려온 것도 문제지만 저는 그거를 왜 별도로 얘기하죠? 그것도 문제고 애초에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 김태우 사관이 했던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초장에 한두 건의 이런 일들을 오버해서 했다면 예. 돌려보내든지 좀 더 엄중 경고를 해서 이런 일을 싹을 잘랐어야 되는 것인데 그 일이 지금에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와서 그거를 본인이 없던 일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자기 컴퓨터 화면을 찍어서 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자기 컴퓨터 화면을 찍은 거라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은. 네.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공방하는 거죠. 그런 일에 이르도록 청와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에 책임에서 대한 자유로울 답변 수 드릴게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대목이 강 의원님 대답해 잠깐만요. 아니, 제가 김유정 한마디 의원님 네. 얘기는 그냥 관리 책임이 크다 청와대에서 아, 그렇죠. 그게 일차적이다는 자, 얘기죠. 그 지점에 대해서 그 지점에 틀린 대해서. 거, 틀린 거. 나 아, 그 좀 지점에 있다. 그 얘기하고 지금 그다음에 김유정 마이크 의원님이 드릴게요. 지적한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면 관리 책임이 크다. 당시에 2007년 7월 11일, 2007년 7월 14일, 7월 24일, 8월 6일, 7월 25일 이것은
보고하니까 야 이마 이거 하지 마 폐기했던 거 아니에요 당시에. 그쪽 그다음에 주장이죠. 아니 No, no, 잠깐만 주장입니다. 잠깐 들어보세요. 김태호 말은 다릅니다. 잠깐 예, 들어보세요. 얘기한 거 듣고. 그다음에 전성인 교수라든가 전성인 뭐 교수. 등등 보고된 바가 없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건 총리는 보고된 거고 나머지 조국 수석에 보고된 거고 이제 100사건 중에 주요 건을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적법하게 그때 이제 처리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전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이거 뭐 보고를 받아놓고 안 받았다 뭐 이런 건 좀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당시에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냐 안 했냐 할 때 김태우 수사관한테는 이건 지금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건 폐기해라. 이건 자 보고했는데 이건 보고 안 된 거다. 이건 어쩐 거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청와대에서 근데 지금 마치 네, 이것을 알겠어요. 예, 예. 이것을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큰일 난 것처럼 지금 묻은 거예요. 강 의원님 말씀은 청와대 관리 책임이 있어서 중간관리적으로 그걸 폐기할 건 폐기하고 관리를 해왔다. 그렇죠. 해온 거다. 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 진실을 진 이야기할 의원님. 때는요. 네. 객관적인 걸 해요.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닙니다. 언론이 제기하고 오히려 저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뒤늦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건 한 거지 그 전에 일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자꾸만 강 의원님은 청와대 해명이 다 맞고 김태우 수사관의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전자에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사도 안 해봤고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지 않은 건데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겁니다. 아까 그럼요. 엇갈리는 게 뭡니까? 들어보시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두 쪽이 엇갈린 게 뭐예요? 설령 박영철 비서관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안 되는 게 자 반부패 비서관실의 특감반은요 정부 부처 공개만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자 고건 총리 아들도 그렇지만 저는 예. 진대재 전 장관 이런 분을 갖다가 만약에 김태우 사관 해가지고 올렸는데 이걸 비서관이 받았다는 거는요. 저는 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꾸만 지금 뭐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특감 반원을 예, 했던 알겠습니다. 분들 이야기 예. 들어봤더니 예. 골프 치면서 그걸 수사한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네. 6급 주사라고 해서 뭐 급이 안 맞아서 내가 답변 못하겠다 이런 식은요.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알겠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예. 6급 주사급하고 뭐 알겠어요. 이런 식의 예, 그 국민을 하여튼. 우습게 하는 태도요? 자. 아니 6급 주사가 얼마나 센데 그걸 예, 갖다 그런 알겠어요. 식으로 하여튼. 아니 언제부터 이런 알겠어요. 비리 범죄자를 두둔합니까? 비리 범죄자는 청와대 누구 말을 더 듣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안 돼요. 이분은 고영태 이야기할까 고영태 이야기. 아니 그러면 노, 정말 저는 이 김태호하고 청와대하고 갈리는 지점이 어떤 겁니까? 갈리는 지점이 어떤 아니라요. 게 틀려요? 내부 고발자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라고 아니, 저는 내부 봅니다. 고발자일 수 들어보세요. 있는데 고영태 씨 뭐가 같은 틀리냐고요, 경우도 그러니까. 범죄자라서 감옥 갔지만 그러니까 뭐가 이분이 틀리냐고. 최순실 게이트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자, 식으로 속단하면 안 자, 됩니다. 의원님, 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예. 국회로 왔어요, 그죠? 예. 이제는 청와대하고 김태우 이 논란이 아니라 이 비위자, 범법자 김태우 문제가 아니라 국회로 왔어요, 그죠? 예. 한국당에서는 국정조사를 하자, 그리고 고발까지 했어요, 그죠? 예, 고발했습니다. 지금 네 명을 임종석 했습니다. 예. 실장 다 고발을 했어요. 이 문제를 국회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어떻게 뭐 온당한 방법입니까? 해결책인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 청와대가 대응을 처음부터 조금 차분하게 그 잘했으면 얘기는 뭐 네. 인정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 이렇게까지 오지도 않을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나 윤영찬 수석도 정말 아니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빌미를 주는 말들을 했다고 생각을 아, 합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이 참 안타까워요, 저는. 그분들 거짓말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간에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근데 그래요. 본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전달 국민에게 정말 좀 진심을 알아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곡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믿고 싶고. 네. 그런데 과연 그럼 그 말대로 믿어지는 상황인가? 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점점 수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이나 국정조사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윤근 내사 건도 뭐 검찰에서 이미 다 종료된 거다. 그랬더니 뭐 수사도 안 하고 그냥 적도 마무리됐던 없다. 네. 한 적도 없다라는 거고 이를테면 그게 어긋나는 점입니다. 강 의원님이 어떤 게 다르다라고 하는 질문하셨는데 네. 그런 것도 달랐고요. 또 이 김태우 이 수사관은 뭐 텔레그램을 사용해서 지시받고 뭐 하는 그런 대화 내용이 있는데 네. 그거를 또 가져가서 삭제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는 비위대로 네. 철저하게 가려져야 될 문제지만 그건 지금 검찰에서 수원지검에서 한다고 저희가 그러고. 생각하기에 그 그런 공무상 비밀 누설로 그렇죠. 보호하는 겁니다. 다른 그런 겁니다. 비위가 있는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그럼 100% 이게 거짓말인 것이냐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청와대의 얘기가 다른 부분들이 네. 이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어긋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니까 진실은 가려져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래서 것이죠.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그렇죠. 필요하다? 그런데다가 알겠습니다. 불순물은 걸러내야 된다. 그리고 폐기해야 된다. 뭐 다 폐기했다. 그리고 알겠어요.
보고된 것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주 내의 것들을 보고했다라고 이제 청와대 해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발 자체는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는 거예요. 그 기밀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백사건 발표한 거랄지 언론에 뭐 그 제보해서 한 거랄지.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국회에서 이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야당에서도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공격 포인트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초기 대응이나 이런 얘기들이 좀 아쉬움이 크고요. 그러나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고발, 고소 이렇게 지금 얽혀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김태우 수사관 관련된 그 비위 관련된 뭐 골프장 압수수색부터 건설사 압수수색부터 지금 검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검찰 수사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는 그 차후의 문제고요.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좀 이따가 그렇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특검 국조는 차후의 문제지만 차후의 문제다. 운영위를 열어야죠. 아, 운영위원회. 운영위를 열어야죠. 국회 운영위를. 김관용 원내대표 운영위 열자고. 저는 열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각 당들이 어떻게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위를 열어서 청와대가 DNA 얘기까지 꺼내서 그렇게 그 완곡하게 얘기를 할 정도라면 이럴 때야말로 조국 수석 다 나와서 한 번도 지금 청와대 그 조국 나오지 수석은 않았는데. 나오지 않았는데 이건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3년 차로 가는 문재인 정권의 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지율도 지금 데드크로스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예. 그런 상황이어서 알겠습니다. 첫째는 예. 검찰 수사, 두 번째는 운영위원회. 운영이 열어서 조금 따져봐야 될 그다음에 문제죠. 안 되면은 이제 뭐 그렇죠. 우리 네. 강 의원님 생각 같으신 거예요? 이걸 최순실 비리 사건 박관천 폭로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야 됩니다.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 저는 지금 이렇게 아니, 그 다른 얘기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그 얘기는 게 또 공부하고 나쁘다는 가니까, 겁니다. 물론 강 의원님. 강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왜 어차피 아니 다른 그런 사람이 정도 생각을- 판단이 안 됩니까? 그게 바로 자료 보면 문제- 그게 안 그게 보입니까? 바로 문제입니다. 저는 관리라든가 청와대가 관리하고 대응 잘못하고 이런 건 일부 인정이 됩니다. 처음부터 고발하고 세게 나가야지 이것을 같이 그 육급하고 붙어서 글쎄 말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참 아쉬워요. 저는 대응 방식이나 관리 감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민간인 사찰이라고 그 비리자가 자기 살자고 자기가 메모해놨던 걸 폭로한데 이것을 민간인 사찰이라고 몰아가면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데요. 일단 국회로 지금 넘어왔잖아요, 그죠? 강 의원님도 지금 아주 그냥 저는 분하신 것 심정은 같은데 잠깐만. 이해하시는데, 예. 심정은 이해하세요? 예, 하는데. 그럼 이제 말을 좀 그러면- 부드럽게 하는 걸로. 아니, 좀 부드럽게 할게요. 예. 자, 그럼 지난 정권의 예를 들어봅시다. 아니, 들어보세요. 정윤회 문건이 있었을 때 우리 국회가 어떻게 했느냐, 야당이 어떻게 했느냐 봅시다. 예. 그때 정윤회 문건의 1차 비서관이 누구죠? 조홍천 비서관입니다. 그 밑에 지금의 김수남 역할이 예. 박관천 경정인데 다 고발당했습니다. 지금 2심까지 갔습니다. 대통령법 기록물 위반죄로 하면 한 것 같은데 둘 다 무죄를 받고 대법원 판결 기다리는데 그때 대법원 취지가 그겁니다. 이거는 보고된 문건입니다. 그런데 보고된 문건의 그 하드 카피는 기록물이지만 그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 김수관 같은 경우는 불순물이라고 하면서 알겠어요. 위에까지 보도 안 됐다고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면 그 진실을 위해서는 얘기를 좀 국회가 진전시키기 위해서 국회가- 제가 말을 좀 끊을게요. 예, 죄송합니다. 국회가 따져야죠, 그러면. 한국 당의 정치 공세는 충분히 뭐 정치공세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진행자가 왜 그렇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게- 진지한 국민을 위한 문제 제기를 갖다가 알겠어요. 폄하시키는 거는 알겠습니다. 안 되죠. 예, 예. 이거 정치 공세지 무슨 알겠습니다. 문제지? 그거는 예, 예. 강 의원님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아니, 진행자가 그렇게 하면 안 자유한국당의 됩니다. 정치 예. 공세 중립적으로 잘 지원이지. 볼게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 정치적 발언은 이해하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나온 과정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운영위원회에 현재는 지금 나온 응하지 않고 단초니까. 있습니다, 저쪽에. 그러니까 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국회 운영위를 먼저 여는 게 1차는 그겁니다. 제가 1차 봐도. 예. 1차는 당연히 운영위원회. 열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운영위에 열어서 그죠? 그렇죠. 예. 특검이나 국정조사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그건 운영위에 열어봐야죠. 열어봐야 예, 한다. 예. 그럼 검찰 수사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수원지검에서 이제 하고 있는.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은 뭐냐면 예. 특검까지는 두고 보자. 그런데 특검까지 아니더라도 이거를 특별수사를 만들어가지고 검찰이 좀 제대로 수사해라. 네. 수원지검으로 내려 보내가지고 지금 축소하라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예. 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 정도면 특수수사반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지검에 이 맡기면 정도 얘기하죠. 예. 중앙지검에 맡기면 별도의- 박영철 비서관과 특수관계도 있고 알겠습니다. 또 김태호 수사관이 중앙지검 수사관이니까 그래서 일부러 해당 지역인 수원으로 내렸던 거 아닙니까? 주거지죠. 그래요, 예. 알겠어요. 주거지 그러니까. 예, 하여튼 뭐 특수수사를 계속 다 만든다는 논박이 거죠. 되니까
제가 하여튼 왈가왈부하면서 사회 중립적으로 잘 보라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렇게 예민한 것 같아요, 사안이 굉장히 이게. 그렇게 예민한 겁니까, 진 의원님? 특정한 쪽의 주장이고. 알겠어요. 그, 예. 그런 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그때 좀 주말을 넘겨보면서 좀 진행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네. 국회에서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격한 반응이 나오실 줄 글쎄요, 몰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그랬는데 강 의원님도 굉장히 뭐 분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분한 게 아니라 저는 먼저 말씀하세요. 왜냐면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저희가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너무 기가 막힌 일이거나 너무 터무니없는 일을 들었을 때는 오히려 웃음이 날 때가 있잖아요. 어이가 예. 없어서. 근데 정말 이게 이 정도로 이제 그 분노를 하고 있는 사안이라면 이 정권 차원에서 그래서 돌아가서 청와대에서 의연하게 좀 대처하고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도 예. 우리가 이렇게 서로 공방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네.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털고 가기 위해서 운영위를 선제적으로 먼저 열어서 우리가 이걸 짚고 가겠다. 왜 이렇게 못하는지 짙은 알겠습니다. 아쉬움이 드네요. 하여튼 강 의원님 생각은 뭐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졌다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우리 의원님께서는 저도 말도 아니다. 안 되는 일이 터졌다. 아 그래요. 청와대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요, 있을 수가 알겠습니다. 있냐면. 알겠습니다. 둘 다 말도 안 되니까 국회에서 일단 운영이 열어서 한번 결과를 좀 네. 보자. 진실을 가리자는 말 안 거야. 되는 일을 예. 터졌을 때는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건 일단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국회에서 이런 것 같아요. 예. 왜 저 박근혜 알겠어요. 이명박 때 쓰던 수사관을 계속 쓰냐? 그리고 그놈은 왜 폐기 처분될 내용만 가서 하면서 지 자리 과기정통부 장관한테 가서 자리 챙기고 지 친구 비리 감쌀라 그랬는지 어쩌려고 모르지만 경찰서 가고 골프 치고 다니고 있고 이런 것을 관리 감독을 똑바로 못했냐고 야당이 추상처럼 나무라면 예, 물 좀 드시. 자, 물 다 드셨네. 목에 근데 그 사업가가 자, 친구는 물 좀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분이고요. 또 하나는 알겠습니다. 이해 그 그만하죠? 사업가 뒤에 누가 예. 있는지를 또 볼 필요도 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까지만 당연히 얘기해 목이 주세요. 매는 것 같은데 일단 자,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에서 일단 국회에서 좀 정치적으로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그러한 다음 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물 좀 강연히 물 좀 더 주셔야겠습니다. 스태프께서. 예.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대단히 아픈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주요 사건에 대해 늦었지만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을 매듭짓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외부위원들의 결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당이 단일 대우를 이루고 대여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전사를 잃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강한 유감을 표시했고요. 야권, 특히 보수 야권은 분열되어 이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지 못한다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한국당에 돌아가 보수의 개혁과 통합에 매진하겠습니다. 예,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첫 번째 주제가 너무 뜨거워서요. 이 두 번째 주제도 뜨거운 겁니다, 진 의원님. 예? 이거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예. 현역 의원 물갈이에서 이학재 복당까지 한국당 인적 쇄신 이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입니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인적 쇄신을 단행했습니다. 이 외부 인사가 중심이 된 조광특위가 명단을 제시하고요. 비대위는 경론의 경론 끝에 이 조광특위안을 그대로 수용했는데요. 대상은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현역 의원 21명을 포함해서 253개 지역구 가운데 79개 지역에 당협위원장이 교체 대상에 올랐는데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 문제도 뜨겁게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대방 말은 자르지 말고요. 우리 김유정 의원님부터 말씀하시죠. 예. 네. 드디어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 호가 마무리될 시점에 네. 인적 쇄신이라는 그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눈 가리고 아웅이다. 아, 눈 가리고 아웅이다? 네, 예.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1명인데 사실은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이 들어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회자되고 했었는데 예. 좀 들어있긴 해요. 그런데 뭐 김무성, 이군현, 뭐 권성동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친박계에서는 뭐 최경환, 원유철, 홍문종 뭐 이런 분들. 예. 그래서 이제 친박에서 12명, 비박에서 9명 이렇게 그렇다고요? 포함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또 이제 김용태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조강특위 위원장이었는데 또 본인도 그렇게 스스로 포함시키는 조강특위 위원장은 저는 처음 봤기 때문에 여야를 불문하고 저는 어떤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싶어요. 예. 그게 사실 일부러라도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나를 먼저 쳐내겠다는 그런 그렇죠. 것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21명 중에서 굉장히 기계적 균형을 맞췄구나. 친박과 비박을. 그런 생각이 첫째 들었고요. 또 이미 재판 중이거나 또 뭐 1심에서 유죄 판결 났거나 이런 분들이 11명이고 또 이미 불출마 선언한 사람들을 빼면 실제로 물갈이 대상에 포함된 사람은 6명 정도에 불과하다. 6명밖에 안 라는 되나요? 거죠. 그래서 현실은 그냥 이렇게 좀 접어두고 숫자로 어떻게 조금 이 쇄신의 어떤 카드를 들고 나왔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별것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새로 이제 당협위원장 교체된 지역으로 결정이 난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 6.13 지방선거 때,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그 앞두고 홍준표 대표 시절에 한번 물갈이가 됐던 그런 당협위원장들이 또 이제 다시 또 바뀌게 되는 그런 지역도 많이 포함이 됐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조만간 2-3달 내에 전당대회에 새 대표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표가 또 어떤 카드를 어떻게 꺼내야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우려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이 꺼내든 카드가 희석될 우려가 매우 크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 현역 의원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발언을 일성으로 많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후에 한 얘기는 이 의정 활동을 잘하면 구제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공모하는 거는 또 허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떨어진 사람들이요? 지금 안 된 사람들도 사람들 다른 지역에 지역에 가는 건 공모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팩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과연 이거를 인적 쇄신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그런 의미 있는 작업이 된 건가 네. 그런 의구심이 알겠습니다. 들고요. 그런 점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아직 멀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 의원님 좀 무기 좀 풀리셨어요? 애초부터 예, 이제 얘기하시죠. 당협위원장을 물갈이한다, 쇄신한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총선 공천권에 대한 어떤 쇄신안이 아닌 이상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만은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두 가지 점 때문에 저는 별로 다가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 김용태 사무총장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김용태 사무총장이 스스로 이제 분당에 대한 책임, 탈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 스스로가 셀프 디스를 한 건데 김용태 총장이 다음 총선에 과연 안 나올 수 있을까? 공천 받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러면 이제 협의회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안 하는 것은 참 큰 결심인가 모르겠는데 안 해도 뭐 별 의미가 없는. 또 하나는 나경원 의원께서 열심히 하면 다음 총선에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여러분 중에 잘린 사람 중에도 공천 또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도 21분 중에 대부분 누구도 뭐 이거 억울하다 이런 사람도 없고 그냥 뭐 조금 억울한 채 하다가 그냥 뭐 다음 2월 총선 전당대회 잘해서 다음번 공천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 당협위원장 쇄신안이 별로 감흥이 서로 없는 것 같아요. 아파야지 감흥이 있을 건데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당대표 후보가 지금 황교안 당대표 후보가 입당을 안 하고 있어요. 네. 뭐 많은 언론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 언론인한테는 입당한다. 또 다른 언론인한테 입당 안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누구한테는 한다, 누구한테는 안 한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결국 입당을 못하고 당대표도 못 나오고 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결국 그래서 이번 2월 전당대회는 그냥 이렇게 무난하니 그냥 말 그대로 봉합하는 정도의 뭐 전당대회로 끝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예상보다 두 분의 말씀 별로 감흥이 없다는 거네요. 이번에 인적 쇄신이. 저는 뭐 두 분 말씀 다 뭐 일리가 있는 말씀들이 네. 많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할 때 반발이 꽤 컸는데 좀 조용하게 만든 거는 사실은 김용태 의원의 공이 큽니다. 그리고 네. 지금 강기정 의원 말씀도 맞는 게
지금 김용태 의원은 자기 지역구를 스스로 처음부터 제가 듣기는 나는 잘라달라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나를 안 자르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설득하겠느냐. 그리고 말은 쉽지만 현역 의원 빼지단 사람이 당협위원장에서 쫓겨난다. 물론 출마 안 하더라도 지금 거기 가면 자기 위신이 안 씁니다. 그건 제가 봐도 좀 아픈 건데 어쨌든 잘랐고 또 김용태 사무총장이 뭐 설령 다음에 공천받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10년 이상 가까운 지역구입니다. 그게. 그 간단치 않습니다. 굉장히 이 김용태라는 정치인은 몸으로 스킨십으로 닦은 표기 때문에 그걸 갖다 버린다는 걸 갖다 저는 너무 폄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결단이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이 79개 당협위원장이 바뀌었습니다. 예. 253개 중에서 이것도 숫자로 보면 적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은 뭐 쉽게 하지만 더 잘라라 반 잘라라 하지만 지금 박지원 의원이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말은 쉽게 전부 다 이렇게 뭐 21명 작자고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엄청나게 크게 했다. 왜? 네. 역대 정당 중에서 공천할 때도 이렇게 현역은 이렇게 뭐 쳐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흥이 없다고 이제 이 다른 당에서 평하는 거는 저는 뭐 일부는 좀 인정을 합니다. 합리적으로. 네. 그런데 김병준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이 정도로 한 거는 저는 나름대로 성과라고 보는 이유가 그분의 지금 파워나 이런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피해가 적어야지 인사를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한 50명 잘라보십시오. 네. 그러면 50명 남은 60명 데리고 뭘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뭐 두 분은 감동이 적다고 할지 모르지만 네. 나름대로 피는 많이 흘린 생각보다는 저는 알겠습니다. 큰 희생이 있었던 쇄신이었다는 생각이 첫 듭니다. 번째 주제는 이 두 분이 한 편 이렇게 2대1이었는데 두 번째 주제는 이 두 분이 한 편이고 이렇게 됐네요. 저는 1.5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하여튼 생각이 다르다. 이거에 대한 평가는 다르다. 이 정도 하고요. 그 이학재 의원 복당한 거 있잖아요. 이 얘기 네. 좀 해볼까요? 이학재원 복당이요. 네. 근데 이제 정치인이 지난주에 이학재원 복당 뭐 이런 얘기가 돈다 그런 얘기 했을 때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명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특별히 명분 없이 그냥 복당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손학규 대표 단식이 딱 끝나니까 해버렸어요. 네, 끝나자마자 중간에 더 먼저 가고 싶었을 텐데 단식 때문에 이제 아마 차마 그 중간에는 갈 수 없었던 게 최소한의 양심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이제 다시 한국당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또 엉덩이 들썩거리는 그런 사람들도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네. 그러나 실제 지금 이 인적 쇄신이라고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도 그걸로 다시 또 다 돌아가기에는 명분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요. 약하다고 보고. 왜냐면은 사실은 어떤 처절한 반성이나 쇄신이 이걸로 그 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1명의 면면이나 실제 내용을 봐서는. 네. 그래서 보수통합이라는 그런 기치하에 또 뭐 반문연대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모인다고는 합니다만 그렇게 실제로 쉽지 않다. 이학재 의원처럼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과감하게 네. 용기 있게 행동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한 미안함, 뭐 최소한의 양심 이런 게 있다면은 이번 주 내내 문제가 됐던 정보위원장 자리는 내놓고 갔어야. 그 정보위원장 자리는 네, 그건 어떻게 봐야 자리는 되는 내놓고 거예요? 갔어야만 그렇게 돌아가는 것에 대한 명분도 더 생기고 이게 합당해 보이죠 오히려. 예. 그런데 뭐 전례가 없다 이런 얘기로 면피하려고 합니다만은 전례가 있다는 거는 다 또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진영 의원도 그렇고 김종우 의원도 그렇고 다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걸 없더라고. 그거는 본인이 결단할 문제지. 네. 국회 본회의에서 뽑힌 상임위원장을 내 맘대로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본인이 의사표시하면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바른미래당 그것 따내기 위해 상임위원장 2자리 따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 원 구성 협상할 때 그렇게 해서 해놓은 자리인데 그건 바른당의 몫이지 개인의 몫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내놓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제 돼가지고 그것 내려놓으라고 하자니 아깝긴 하지만 또 쥐고 있자니 굉장히 또 마음이 불편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놓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진성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임위원장 자리는 저는 내놓는 게 맞다고 아, 봅니다.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나 의원도 지금 비슷한 게 이학재 의원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지금은. 그래서 그런데 이걸 뭐 당론으로 내놔라 할 수는 없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이학재 의원이 이런 경우는 본인이 왔으면 하나 양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학재 의원도 이학재 의원이지만 이번에 그 공모를 하면서 느낀 거는 네. 바른미래당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디로요? 저 한국당으로 아, 그래요? 지금 국회의원은 지금 이학재 의원이지만
특히 TK 지역 같은 경우는 원외위원장 유성걸 전 의원 같이 이번에 TK 지역은 뭐 경쟁률이 뭐 많은 걸로 11대1 정도로 철하다는데 그게 왜냐하면 역시 바른미래당으로 그곳에서 정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그리고 역시 마지막에 결정적인 카드는 저는 유승민이다. 네. 유승민의 선택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당장 들어오기는 저는 분위기가 안 맞다고 보지만 언젠가는 유승민이 한국당으로 오느냐 마느냐는 바른미래당의 그 세력에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텐데 네.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뭐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뭐 이현주, 지상욱, 이혜훈 등등해서 이름이 막 거론됩니다. 본인 의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거론되는 이유는 생각이 다른 분들이 한 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지분 두 가족인데 네. 그렇다면 이분들 중에서 언젠간 오지 않겠는가. 다만 이번에 몇 명이 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이 바른미래당의 엑소더스를 상당히 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 것은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의원이 갈 것 같죠? 어떻게 보세요? 안 갑니까? 지금은 안 갈 것 같아요. 언제 가요 그럼? 2월 전당대회 끝나고 재보선이 끝나고 4월 재보선이 끝나고 총선 앞두고 그러니까 올 내년 연말쯤 한번 그 다시 합쳐질 연말쯤에요?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 한국당에서 오지 말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그때가? 지금 이대로 2월 예. 전당대회는 친박당으로 다시 가는 거죠. 그냥 친박당으로 2월 전당대회는 예를 들면 정우택 당대표가 되는 거죠. 그냥 네. 그랬다가 이제 재보선에 한번 다시 지고 나서 뭐 이건 희망사항입니다만은 지고 나서 연말쯤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보수의 좀 넓은 대통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그때 갈 것이다 유승민 의원. 예, 유승민 의원이나 뭐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이겨야만 되네요. 유승민 의원이 갈려면. 민주당이 이길란가는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이 져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저는 손학규 대표가 참 말씀을 잘하셨던데 중이 절 싫으면 떠나는 건 맞는데 덮은 이불은 좀 놓고 가라. 이부자리는 놓고 가라. 예. 사실은 3당 교섭단체 합의사항으로 그 정보위원장은 원래 여당이 해야 되지만 3당 합의사항으로 바른당에게 줬던 위원장 몫이거든요. 네. 이걸 가져가면 양심불량이죠. 이학재 의원은. 이학재 의원이 탈당해서 간 것도 가치 없이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 그건 뭐 개인의 판단이라 하더라도 3당 교섭단체가 합의해서 준 이 위원장 자리를 왜 자기 것처럼 가져가냐 이거예요. 이건 바른미래당의 몫이죠. 이것은 참 그건 저는 예. 오늘 어째 그거- 강연이 많이 흥분하셔갖고 첫 번째 주제 때 네. 그래갖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요. 이학재 의원이 뭐 정보위원장 자리를 그 한국당 복당하면서 자기 무슨 전리품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이학재 의원 복당했는데 유승민은 어떻게 되나? 이거는 액면 그대로 이학재, 유승민을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바른정당의 그래도 대선 주자였는데 그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의 이 크기와 존재감을 그렇죠. 액면 그대로 이학재 의원하고 단순 비교한다는 거는 그거는 결례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네. 그리고 타당한 명분이 좀 쌓여야만 알겠습니다. 가능한 게 아닌가. 근데 네. 내년 재보선 총선 재보선 결과까지 당 의원님이 오늘 정해주셔가지고 정우택 당대표의 네, 재보선은 몇 대 빵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몇 군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학재 의원이 정보위원장을 그냥 가져가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아. 다음 주에는 법적으로는 그냥 문제가 없지만 네, 하여튼 상식적으로 여론도 볼 때는 그런 거 같고. 나경원 원내대표가요 이학재 의원한테 야 우리 자유한국당 입당했으니까 그건 두고 와라 이렇게 해줘야지요. 근데 정보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중요한 자리 원래 엄청난 여당이 합니다 그것은. 엄청난 정보가 여당 운영위원장이 국정원하고. 하는데 예. 놓기 싫겠네요 좀.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 마무리하기 전에요. 세 분 패널께서 정하신 사진 한 컷을 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성호 전 의원께서 선정하신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요새 뭐 대학 100곳에 걸렸다는 대자보인데요. 네. 이 굉장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이제 이 희화와 풍자를 좋아하는데 저거 만든 사람들을 본인들을 전대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대협. 전대협은 과거의 옛날 전대협이 아니라 80년도 때 얘긴데. 예, 그 전대협을 비꼬는 것 같은데 예. 내용이 굉장히 발랄합니다. 그냥 그 뭐 마차가 말을 끄는 기적의 소득 주도 성장, 예. 경제왕 문재인 이거 말고도 뭐 많은데 제가 인용은 안 하겠습니다. 너무 좀 재밌지만 세게 비판하는 것을 인용은 안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20대 남자층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60대 어르신보다도 더 낮게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의 남자 대학생들이 진짜 힘들다. 삶이 힘들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치, 경제 모든 것에 어려워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뭐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특히 20대 젊은 남자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는 그런 정책을 좀 고민하시라. 지금 자꾸 뭐 김정은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국민들은 김정은 뭐 재밌게는 볼 수 모르지만 삶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청와대가 뭐 이런 어쨌든 요즘 시끄러운데 일을 먼저 하시고 특히 20대 남자들이 왜 이렇게 지지율이 낮고 대학에 이런 것들이 서로 붙여달라고 난리랍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있구나. 촛불 정부라면 20대 남성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지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기정 전 의원께서 선정하신 사실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확대 경제장관 회의 사진인데요. 저 때가 사실은 이제 지난주 월요일인데, 이번 주 월요일이었는데, 직접 대통령이 경제장관 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외교 안보에 많이 일정이 배치됐는데 대통령이 직접 이제 경제 민생으로 가겠다. 예. 성과를 내자. 특히 최저임금에 대한 속도 조절도 좀 하고 그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자. 규제 혁파도 좀 하자. 이런 취지로 쉽게 말해서 새로운 변화를 좀 꾀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사진입니다. 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이 이런 상황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새로운 경제를 바라는 이런 국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망치는 그래 정쟁으로 몰아가는 김태우 수사관이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 오늘 제가 많이 흥분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사실은 덧붙이자면 이 김태우 수사관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확대경제 장관회의 대통령 첫 주제인데 많이 묻혀버렸어요. 기사가 많이 지금 묻힌 계속 업무 보고 경향이 있어서 예. 그 점에서도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정권의 리스크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리스크를 잘 해결을 하고 넘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좀 여당과 청와대가 좀 차분하게 이거를 좀 잘 풀어나갔으면 저는 좋겠어요. 아까 세 분도 말씀하셨던 일단 국회 운영위원회를 네. 여는 게 첫 번째 답이라고 네, 보여져요. 네. 국회 안에서 진짜 문제를 잡고 논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자, 김유정 의원께서 선정하신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대 시간 강사들이 지금 파업 저 문제 하셨고요. 기자회견 하고 예.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소위 이제 시간강사 처우법이라고 하는 고등교육법이 지난달 말에 통과를 했어요. 예. 굉장히 오랜 세월 끝에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수건이 이루어진 셈인데 이제 1년 이상 임용을 한다거나 네. 또는 뭐 이 직장 건강보험 가입하게 한다거나 교원 지위를 준다거나 그동안 시간 강사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 대학의 70%를 시간 강사들이 맡아서 교육을 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한 7만 명이 되는데 그게 이제 수건이 해결이 된 셈인데 이제 와서 보니 내년 8월부터 이게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우 개선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 대량 해고 촉진법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저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학기가 끝났잖아요. 다 대량 해고 준비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시간 강사들 뭐 대신에 사이버 강의 늘리고 또 이 과목을 통폐합하고 네. 또 전임 강사들의 이 그 수업 시수를 좀 늘리고 이런 네. 쪽으로 대학들이 다 꼼수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로 이러다가 처우 개선이 아니라 더 열악한 상황으로 역설적으로 더 이 힘들어지는 상황에 빠지는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이 문제는 정말 오랫동안 끌어왔던 건데 어렵게 통과가 된 거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한 3,500억 정도 그 예산이 필요한 건데 대학들이 나몰라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대량 예고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이 국립대나 또는 주요 사립대에서 지금 앞장서서 이렇게 하려는 조짐이 보이는데 쌓아둔 적립금이 7조가 넘고 네. 또 이 예산 쓰지 않고 넘기는 2월금들도 6천억이 넘어가요. 또 대학도 이 법이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협의체의 한 축이었고 또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가 된 건데 네. 이제 와서 대학들이 시행을 앞두고 나몰라라 하면서 대량 해고한다. 이거는 정말 교육기관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이 부도덕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준비도 없이 뭐 정부에서 해야 되나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차적 책임은 네. 대학에서 이렇게
법이 그 정해진 대로 예. 시간 강사 제대로 조금 대우해주고 그래야만 네. 교육의 질도 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파업이 아마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을 지금 우려하는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또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법이 통과된 그 취지에 맞게 예. 좀 잘 이루어지기를 정말 희망해 봅니다. 사실 이 현재 대학 강사들이 받는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니 그건 뭐 일당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참 강사료죠. 그게 강사료죠. 강사료도 네. 굉장히 적거든요. 네.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그러니까 이번엔 또 통과된 부분 여름 방학 때 좀 방학 때 주겠다는 네, 거예요. 방학 때도 그거를. 임금을 예. 주겠다는 거였죠. 그 이제 네. 아까 뭐 찌질이 얘기하셨는데 아주 그냥 얼마 안 되는 그 강사료를 1년 이상 임용하겠다는 예. 건데 근데 지금 현재는 한 7만 명이 시간 강사인데 평균을 내보면 4개월에서 6개월만 임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대학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완전히 다 이제 정리해고 할 수밖에 없다. 뭐 사이버 정리해고도 강의 아니라 열고 한다는 강의를 안 주면 끝나는 예. 거예요. 그건 계약 관계가 아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은 학생들한테 갑니다. 그대로. 지금 네. 말씀한 것처럼 네. 뭐 전임 강사들이 네. 더 시간 수를 늘려야 되고 사이버 강의를 해야 되고 과목을 통폐합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국내에서 박사 받을 가능성이 없어져요, 이제요. 국내에서 박사 받아봐야 취직이 안 되는 거요. 예. 이 문제는 국회에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는데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게 페널티를 논의된 줘야죠. 다음에 대학들에게 뭔가 아. 페널티를 주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야죠. 국회에서 재논의돼야 될 성질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자, 연말이 되면 각기각층에서 올해 사자성어를 뽑습니다. 최근 한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올해의 사자성어로는 다사다망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미리 여러 가지로 많아서 몹시 바쁘다는 뜻입니다. 아마 한 해 누구보다 다사다망했던 것 우리 정치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가 국민을 위해서 논쟁을 하고 또 협상을 하고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민생은 힘들고요. 또 어렵고 불안합니다. 지금 올해 마지막으로 지금 열리고 있는 1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24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의원님. 아이고. 죄송합니다.